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많은 그 정치인들이 그 경제 성장을 많이 이제 공약으로 내세우시더라고요. 이제 특히 시장 선거를 준비하시면서.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경제 성장을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의 지금 심각한 그런 그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요. 뭐 미세먼지 같은 환경 문제도 있고 또 교육 문제도 있고 뭐 다양한 문제들이 해결돼야 되겠지만 그 중에서도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불평등은 정말 미국을 뛰어넘었을 만큼 전 세계적으로 가장 불평등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어, 이 불평등이 경제 성장의 발목을 오히려 잡고 있고, 이 불평등을 하면서 경제 성장을 또 성장을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제가 문제들을 이렇게 여러 자료들을 조사하면서 좀 뽑아봤는데요. 지금 현재 국민의 80% 이상이 미래의 희망을 품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많은 국민들이 막연한 불안함 때문에 정말 그 순간을 즐기지 못하고 항상 미래에 대한 걱정, 그리고 자녀에 대한 걱정, 또 부모에 대한 걱정, 본인들에 대한 걱정, 뭐 이런 걱정 때문에 불행한 상태이죠. 그리고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그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이 정말 전 세계 1위를 달릴 정도로 심각한 불평등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전체 소득의 한 반이 이제 상위 10%에게 다 가고 있고요. 특히 자본소득 같은 경우는 거의 뭐 90% 이상이 상위 10%에 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서민들은 이제는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고, 대부분의 서민들은 정말 한 달 벌어 한 달 사는 그렇게 미래가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현저히 낮다 보니까 그 노동의 교섭력도 당연히 떨어지고요. 그러다 보면 힘이 이제 더 센 그 자본 쪽에 있는 그런 이제 쪽에 있는 사람들이 더 유리한 입장이 되는데, 그게 또 그럴 것이 아닌 게, 그렇게 힘의 균형이 맞지 않고 그 노사가 합의가 잘 되지 않으면 결국 사업체에도 좀 현저히 나쁜 그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노사가 합의하고 서로 이렇게 잘 어우러지게 지내는 그것이 경제 성장에도 엄청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어, 일단 또 그 이외에도 성장 동력이 약화되면서 시장 상황이 악화되니까 그 또 뭐 이렇게 좀 저임금 쪽으로 이제 공장도 막 떠나고 이러다 보니까 자영업이 과잉 팽창되는 또 그러한 현상이 있고, 서로가 서로를 진짜 죽이게 되는 그런 레드 오션을 지금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이죠. 거기다가 이제 사회 안전망이 부재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사실 복지 비용에 대한 예산이나 지출이 엄청나게 낮은 편이거든요. 그 OECD 국가 중에서. 그래서 그 사회 안전망이 부재하다 보니까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낮고, 왜냐면 이제 노동자들 불안하잖아요. 이 정부에서 하는 사회 안전망이 없다 보니까 기업에서 하는 그런 뭐 노동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노동시장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그걸 이제 처절하게 또 거기에 기대다 보니까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떨어져서 그 융통성 있는 그 기업 활동을 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기업도 힘들고 노동자들도 힘든, 이런 기업의 생산성까지도 저하해서 노동자의 삶과 기업의 그런 생산성을 함께 저해하는 그런 또 슬픈 현실에 있고요.
그리고 그 노동의 생산성도 OECD 국가에서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 저임금과 과도한 노동 시간으로 노동 생산성이 또 저하되고요. 기업의 효율성과 생산성도 이제 노동 생산성이 저하되면서 함께 저하되니까 이건 기업에도 나쁘고 노동자들한테도 나쁜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거고요. 노동시장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기업과 하청기업 간에 또 심각한 분열이 있다 보니까 노동시장 안에서도 분열,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또 원청기업, 하청기업 간에 여러 가지 분열에 의해서 지금 생산성, 전체적인 그 성장이 저해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것들을 새로운 정권이 잘 이제 그 조절할 때 그런 합의의 정치를 할 수 있을 때 이제 해결이 되겠죠. 그리고 또한 이제 뭐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는 대기업과 하청 중소기업 간의 지불 능력 차이로 이제 중소기업에서는 인재를 구하기가 더 힘들어지고 대기업에서는 너무 많이 몰리게 되는 그런 현상 때문에 또 성장이 저해되고 있는 것이죠. 중소기업이 아주 튼튼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강하게 성장해야만이 전체적인 그 경제 성장을 이룰 수가 있는데 또 일부 대기업의 그런 또 어떤 권력 남용을 잘 제어하지 못하면 또 이런 불균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성장이 저해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해결책은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을 몇 가지 뽑아봤습니다. 소득 불평등을 일단 줄이기 위해서는 소득 불평등을 줄여야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소득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시장 소득의 불평등을 줄이고 이제 또 2차적으로는 재분배를 확대를 해야 되는데 그 시장 소득의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 아주 그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스웨덴에서 램 마이드너 모델을 이제 채택을 했었는데요. 이 모델은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직장을 가던 그 직장에 관계없이 비슷한 노동을 하면 비슷한 임금을 받는 체제인 거죠. 그래서 그거는 사실 상식적으로도 굉장히 일리가 있는 체제잖아요. 그리고 더불어 그런 심각한 임금 격차를 이제 낮춤으로 인해서 뭐 중소기업에서도 좋은 인재를 고용할 수 있고 대기업 못지않게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과 보조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경제적 약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와 제도적 장치가 강화되어야 되겠죠. 뭐 여러분도 종종 듣지만 어떤 경제적으로 강자들이 어떤 약자의 권리를 약탈하거나 어뷰스 해가지고 공정한 경제 시장이 형성이 되지 못한다면 당연히 그 경제 성장에 엄청난 저해가 되고 뭐 외국 기업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도 그러한 불공정한 시장 때문에 이제 들어오기 꺼려하는 경우도 이제 많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공정한 시장은 그만큼 외국 기업을 더 이제 들여오고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 이제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런 공정한 시장에서 경쟁하는 그런 튼튼한 그런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을 초래하는 입시 제도와 소득에 비해 과도한 대학 등록금을 과감하게 없애고 기회의 평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교육을 강화해서 포괄적인 교육개혁을 추진해야 되는 거죠. 이것도 정말 경제 성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일단 창의적이고 그리고 어떤 그 튼튼한 공교육은 많은 젊은이들이 꿈을 펼칠 수 있고 또 뭐 창업의 용기를 줄 수 있고 그렇죠. 창업을 하게끔 그런 꿈을 꾸게 할 수 있는 또 자기가 좋아하는 직업에 최선을 다해서 열성적으로 그렇게 그 취업 전선에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전반적인 걸 받침을 해주는데 이 사회 안전망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다들 꿈을 포기하고 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돈을 현재 잘 벌고 있는 그런 직종 위주로 몰린다 그러면 전체적인 경제 성장이 당연히 저해되겠죠. 예,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개혁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소득세, 자본세, 누진세 강화로 세수를 일단 늘려야만 복지 정책을 펼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이 정부가 신뢰를 줘야 되겠죠. 투명한 정부 지출, 그리고 비실용적이고 비효율적인 예산과 지출은 줄이고 투명하게 그 걷어들인 세수로 촘촘하고 보편적인 사회 안전망을 모든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복지 정책을 실행했을 때 그 세수를 늘리더라 할지라도 국민들이 거기에 동의를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잘 이루어지는 게 북유럽 국가들이고,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뭐 덴마크나 스웨덴 같은 경우는 아주 성공적으로 복지 정책을 늘려서 경제도 성장하고 또 사회 안전망도 갖추다 보니까 행복 지수도 자연히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저희도 그런 선순환 적인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또 창의적인 교육, 경쟁이 없는 교육, 그런 교육을 실시하다 보니까 뭐 더 이제 창업률은 더 높고 또 그런 걸 제도적으로 많이 뒷받침하는 좋은 정책들이 로 인해서 그 1인 그러니까 1000명 만 명당 창업인의 수가 미국보다도 스웨덴이 훨씬 4배 이상으로 높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튼튼한 복지 정책은 그 글로벌 기업이 성장하고 창업을 창출할 수 있는 큰 뒷받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기능을 억압하는 특정 부문을 보호하는 그런 정책, 좀 구시대적인 정책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정책의 효율성을 다시 한번 재고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정말 과감하게 줄이되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을 만들어주는 것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신에 그런 기업이 창출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거나 정말 실용적이지 않은 그런 규제들은 과감히 없애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나치게 높은 노동시간, 정말 OECD 평균에서 독일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전체 1년에 한 4개월을 더 많이 일한다고 합니다. 독일도 굉장히 경제가 튼튼한데요. 4개월 우리는 더 일해서 일하고 이런 경제를 뒷받침한다면 이건 정말 불행한 헬조선인 거죠. 그래서 지나치게 높은 노동시간 때문에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일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고 워라밸을 늘려서 행복한 시민을 만들어서 행복한 시민은 더 창의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 생산성을 동시에 높이고 경제를 더 성장시켜서 복지 정책을 더 강화하고요. 적극적인 또 그 남는 시간에, 여유로운 시간에 또 그러다 보면 적극적으로 환경 문제라든지 정치 문제, 사회에 더 많이 참여하게 되는 계기를 주고, 또 개인적으로도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또 자녀들, 부모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반려동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고 더 행복한 사람이 더 창의적이 되고, 그쵸? 이런 선순환 구조, 윈윈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솔루션들이 나와 있는데 이걸 적극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정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당을 만드는데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 정당을 만드는데 참여해 주시고 싶으신 분은 제가 그 설명란에 소모임, 핸드폰에 소모임 가입하셔서 그 링크로 들어오시면 저희 북유럽 복지국가 정치 스터디 앤 토론 모임에 참여하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멋진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